체질의학 완전 정보. 동의보감부터 사상체질까지 시작하며 체질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찌지 않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다칩니다. 왜 그럴까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질이란 타고난 몸의 성질입니다. 어떤 장기가 강하고 어떤 장기가 약한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지, 이것이 체질입니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치료도 달라야 한다. 이것이 한의학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동의보감의 체질 이해. 허준이 400년 전에 말한 체질론입니다. 둘째, 사상체질의 실효. 이재마가 100년 전에 발전시킨 사체질론입니다. 이 둘을 함께 이해하면 나의 몸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동의보감의 체질 이해.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질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오행으로 본 사람. 한의학은 오행을 중요하게 봅니다.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사람도 오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목형이는 간과 담이 중요합니다. 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처럼 곱고 키가 큽니다. 얼굴이 길고 어깨가 넓습니다. 화를 잘 내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화영이는 심장과 소장이 중요합니다. 여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처럼 활발하고 밝습니다. 얼굴이 붉고 말을 잘합니다. 열정적이고 사교적입니다. 토영이는 비장과 위가 중요합니다. 환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땅처럼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얼굴이 둥글고 살이 잘 찝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합니다. 금영이는 폐와 대장이 중요합니다. 가을과 관련이 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얼굴이 각지고 피부가 힙니다. 원칙적이고 깔끔합니다. 수영이는 신장과 방광이 중요합니다. 겨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깊습니다. 얼굴이 검고 귀가 큽니다. 지혜롭고 신중합니다. 둘째, 한열로 본 사람. 어떤 사람은 열이 많습니다. 더위를 많이 탑니다. 찬 것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변비가 잘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열성 체질입니다. 찬 음식이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이 많습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땀을 잘 안 흘립니다. 설사를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성 체질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허실로 본 사람. 어떤 사람은 허합니다. 기운이 부족합니다. 피곤하기 쉽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허증입니다. 보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삼, 환기 같은 보약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합니다. 기운이 넘칩니다. 활동적입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식욕이 왕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증입니다. 사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열을 내리고 막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의보감의 체질 분류입니다. 오행, 한열, 허실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체질의학의 기초입니다. 2부. 사상체질의 탄생. 동의보감 이후 약 280년이 지났습니다. 1894년 이재마라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마는 허준의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입니다. 이것을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왜 네 가지일까요? 이재마는 장기의 크기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장기는 크고 어떤 장기는 작습니다. 이것이 체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습니다.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습니다.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습니다. 소음인은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습니다. 이 이론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체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체질은 100년이 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4가지 체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부. 태양인 넘치는 에너지. 태양인은 가장 드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만 태양인입니다. 외모의 특징. 머리가 크고 얼굴이 넓습니다. 목덜미가 굵고 튼튼합니다. 상체가 발달했습니다. 허리 아래가 약합니다. 다리가 가늘고 약해 보입니다. 성격의 특징. 진취적이고 창의적입니다. 리더십이 강합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과감하고 용감합니다. 하지만 급한 면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특징. 폐가 크고 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합니다. 허리와 다리가 약합니다. 잘 걸리는 병. 요통이 잘 생깁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간 질환에 취약합니다. 좋은 음식. 해산물이 좋습니다. 특히 새우게, 전복, 해삼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포도, 앵두, 목과가 특히 좋습니다. 나쁜 음식. 기름진 음식이 안 좋습니다. 육류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매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과 생활. 과격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수영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태양인은 드물지만 특별합니다. 리더가 될 소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4부. 태음인 든든한 체격. 태음인은 가장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태음인입니다. 외모의 특징. 체격이 큽니다. 뼈대가 굵고 튼튼합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살이 잘 찝니다. 목소리가 크고 굵습니다. 성격의 특징.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합니다. 계획적입니다. 하지만 느린 면이 있습니다. 게으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건강의 특징. 간이 크고 폐가 작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합니다. 피부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잘 걸리는 병. 비만이 잘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잘 생깁니다. 호흡기 질환에 취약합니다. 천식, 기관지염이 잘 생깁니다. 좋은 음식.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소고기가 특히 좋습니다. 콩, 두부, 율무가 좋습니다. 도라지, 연근, 더덕이 좋습니다. 배, 밤, 호두가 좋습니다. 나쁜 음식. 기름진 음식이 안 좋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를 적게 드십시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십시오. 운동과 생활.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땀을 흘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등산, 수영이 좋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십시오. 소식하십시오. 과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태음인은 튼튼한 체질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비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5부. 소양인 불타는 열정. 소양인은 2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소양인입니다. 외모의 특징. 상체가 발달했습니다. 가슴이 넓습니다. 허리 아래가 약합니다. 엉덩이가 작습니다. 걸음이 빠릅니다. 성격의 특징. 활발하고 외향적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순발력이 좋습니다. 창의적입니다. 하지만 성급합니다. 끈기가 부족합니다.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특징.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열이 많습니다. 잘 걸리는 병. 신장 질환에 취약합니다. 방광염이 잘 생깁니다. 변비가 잘 생깁니다. 피부병이 잘 생깁니다. 두통이 자주 옵니다. 좋은 음식. 시원하고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돼지고기가 특히 좋습니다. 해산물이 좋습니다. 보리, 파치 좋습니다. 수박, 참외, 포도가 좋습니다.
오이, 가지, 배추가 좋습니다. 나쁜 음식.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 안 좋습니다. 닭고기, 염소고기를 피하십시오. 인삼, 꿀을 적게 드십시오. 커피를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운동과 생활.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요가, 수영이 좋습니다. 충분히 자십시오. 과로하지 마십시오. 화를 다스리십시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으십시오. 명상이 좋습니다. 소양이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열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부. 소음인, 섬세한 감성. 소음인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가 소음인입니다. 외모의 특징. 체격이 작고 왜소합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했습니다. 엉덩이가 큽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목소리가 작고 부드럽습니다. 성격의 특징. 조용하고 내성적입니다.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신중합니다. 하지만 소극적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건강의 특징.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장 기능이 약합니다. 소화력이 약합니다. 몸이 차갑습니다. 잘 걸리는 병. 소화 불량이 잘 생깁니다. 설사를 자주 합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감기를 자주 걸립니다. 빈혈이 잘 생깁니다. 좋은 음식. 따뜻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닭고기가 특히 좋습니다. 생강, 마늘이 좋습니다. 대추, 꿀이 좋습니다. 인삼이 좋습니다. 찹쌀, 감자가 좋습니다. 사과, 귤, 복숭아가 좋습니다. 나쁜 음식. 차갑고 기름진 음식이 안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적게 드십시오. 밀가루 음식을 피하십시오. 생냉한 것을 피하십시오. 찬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운동과 생활.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충분히 쉬십시오. 걱정을 줄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소음인은 섬세한 체질입니다. 소화기를 잘 돌봐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부. 나의 체질 찾기. 이제 4가지 체질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체질일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 외모로 보기. 체격이 큰가요? 태음인 가능성. 상체가 발달했나요? 태양인, 소양인 가능성. 하체가 발달했나요? 소음인 가능성. 성격으로 보기. 활발하고 외향적인가요? 소양인 가능성. 차분하고 신중한가요? 태음인 가능성. 조용하고 내성적인가요? 소음인 가능성. 진취적이고 과감한가요? 태양인 가능성. 건강으로 보기. 소화가 약한가요? 소음인 가능성. 살이 잘 찌나요? 태음인 가능성. 열이 많나요? 소양인 가능성. 허리가 약한가요? 태양인 가능성. 음식으로 보기. 따뜻한 음식이 좋나요? 소음인 가능성. 시원한 음식이 좋나요? 소양인 가능성. 고기를 좋아하나요? 태음인 가능성. 해산물을 좋아하나요? 태양인 가능성.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참고일 뿐입니다. 정확한 체질은 전문가에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에 가서 체질 진단을 받으십시오. 의사가 맥을 보고 문진을 하고 판단합니다. 요즘은 설문지나 기계로도 진단합니다. 체질을 알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음식 선택.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십시오. 맞지 않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 선택.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태음인은 격렬한 운동을, 소음인은 가벼운 운동을, 소양인은 적당한 운동을. 생활 습관. 내 체질에 맞는 생활을 하십시오. 소음인은 따뜻하게, 소양인은 시원하게, 태음인은 활동적으로. 치료 방법. 아플 때 내 체질을 말하십시오. 한의사는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약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마치며 나를 알고 나를 돌보기. 체질 의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허주는 4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오행, 한열, 허실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이재만은 100년 전에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네 가지 체질로 명확하게 분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피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체질에 맞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체질 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돌보십시오.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00년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